안녕하세요. 오아시스란 주제로 건축 및 도시 기초설계 발표를 진행하게 된 도시공학부 2학년 김현승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드넓은 사막에서 작은 오아시스를 찾는 과정을 착안하여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가 혁신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를 조사한 익스텐시브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센트럴파크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도시공원의 대명사인 센트럴파크는 설계 당시 치열한 삶의 현장인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조경가가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의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사이트인 신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뉴욕과 익산시 신동의 모습은 스케일적으로 도시의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밀도 높은 건물, 많은 유동인구 등을 보았을 때 꽤나 비슷한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외부 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여유로움 속 활기를 만들어내는 메마른 도심 속 상쾌한 공간이 우리 대학로에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사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부근 일대입니다. 저는 익산시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지역에서 녹지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인 녹지율 분석입니다. 전국 녹지율이 70.8%인 반면에 익산시의 녹지율은 59.58%로 익산시 도시 내 녹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 5가지 차원인 운동 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및 불편, 우울 및 불안을 종합하여 점수로 표현한 지표인 EQ5D 지표입니다. 전국 평균이 0.956점인 반면에 익산시는 0.951점으로 전라북도의 주변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점수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익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5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익산시 도시공간구조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았을 때 공간구조 주안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익산시 전체를 성장주축과 성장부축, 중심지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도시구조 확립을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익산시가 설정한 성장주축의 익산시 도시 중심을 찾아보게 되었고 저희 사이트가 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2년 익산시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의견,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와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 수 있었고 이는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필요성,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립, 그리고 외부 활동의 기회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위성지도를 통한 익산시 현황조사에서는 사이트 2km 반경 내 주요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이트의 위치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더 가까이 다가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트를 건축물의 용도, 인구 집중구역, 버스 정류장의 위치, 여가시설 및 공간으로 나누어 현황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인구 집중구역입니다. 사이트에 대학로가 위치해 있다는 특성상 원광대학교와 근접한 구역이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며 아래 지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공간 속 밀도 높은 건물 배치, 사이트 주변 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정체된 인구 밀집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트 서쪽 834세대의 익산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단지가 2025년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슈를 통하여 사이트와 주변 지역 및 공간과의 연계성을 더 다양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를 위한 사이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위치도를 통하여 사이트의 위치를 표현하였고 간단한 분석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사이트 주변 도로 체계, 교육시설, 녹지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 현장 조사를 통해 지형의 평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면적 공간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 내 건물은 주거가 대부분이며 건물들의 노후도는 평균적으로 40년으로 노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주변 지역 교육시설 및 아파트 단지의 인구 주요 활동 변경을 통해 사이트가 속한 대학로와 주변 지역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이 대학로의 활성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주변 지역과 연결 거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수학 분석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강점으로는 평지 공간의 활용성, 약점으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회로는 대학로와 주변 지역과의 연결고리 역할, 위협으로는 접근성 부족이 있겠습니다. 이제 설계를 통해 사이트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로의 인구정체 해소,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유동인구 유발을 핵심으로 공간 기본 구상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는 신동과 대학로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내며 인구 이동에 의한 주변 환경 발전축을 형성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컨셉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보자면 흐름 감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던 대학가와 주변 지역 간의 유기적인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트는 여러 컨텐츠 요소를 넣어 감각을 통한 이끌림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인 목표인 사이트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설계의 세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어우러짐, 여가와 휴식, 그리고 개방적인 시야입니다. 카페 거리, 오픈 스페이스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도서관, 녹지 광장 등을 활용해 이 키워드를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저는 필지 재구성을 시작으로 건물을 추가 및 재배치하며 녹지 광장 수공간을 추가하고 가로수를 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프로세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동 동선의 흐름을 통한 모임과 퍼짐의 효과, 대학로와 익산시 신동의 중심지 그리고 거점의 역할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였습니다. 저의 설계 안내 건물의 용도로는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집합체를 형성하고 공공시설을 통해 주민과 대학로의 소통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다목적 도서관, 오픈스페이스 휴식시설, 청년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화면 속 내용을 통해 각 건물에 알맞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간 및 시설로는 문화광장, 보차 혼용도로, 수공간,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화면 속 내용을 통해 각 건물에 알맞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역을 단면도를 통해 공간의 기본적인 요소를 표현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고 현실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조감도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 오른쪽 아래의 카페 거리입니다. 야외 공간의 활용성, 입구부터 녹지 광장과 카페 거리의 거점인 중앙 분수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트 가장 윗부분인 원광대학교 방면 입구 부분입니다. 곡선을 통해 입구부터 중앙광장으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려 하였고, 대학로부터의 인구 이동을 고려해 입구의 공간을 넓혀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말한 현장조사 페이지에서 이번 사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왼쪽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는 거리 모습입니다. 이슈 분석에서 말한 아파트 단지 입구와 인접해 있는 부분이며, 만남의 광장을 통해 주민과 주민, 주민과 대학생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전경을 통해 바라본 중앙 보차 혼용도로의 모습, 그리고 옥상 공간을 활용한 모습입니다. 황량한 사막 속 오아시스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는 모순적인 존재가 가장 유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변 환경마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 설계에서 핵심적인 방향성이라 생각하며 제가 오아시스란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공학부 2학년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